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북한이 추수감사절인 목요일 새벽 두 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을 방문해 파병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텍사스주 포트 레체스에서 화학 공장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몰아닥친 눈폭풍으로 1천여 편의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엘라바마주 교육부가 부족한 교사들을 한국에서 채용해올 계획입니다. 조지아텍 한인 학생의 웹사이트 주소가 변경됐습니다. 40만 불짜리 주택을 경품으로 내건 기금 모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포드의 F-150 트럭이 힘 대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학자금과 대학 진학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AGM 인스티튜트 애틀란타에 집을 사시려면 믿고 맡겨주세요. 엔킴 부동산 식사에서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즐기는 카페 믹스 도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28일 오후 4시 59분경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체 고도는 약 97km, 비행거리는 380km로 탐지됐으며 2발은 30여 초 간격으로 발사됐다고 합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 이번까지 13번째 발사체를 발사했는데요. 이 중 구경 600mm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지난 8월 24일, 9월 10일, 지난달 31일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주목되는 점은 1차, 2차, 3차 발사 때마다 발사 간격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30초 만에 발사를 했다는 것은 연속 발사 성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에 초대형 방사포 연발 시험 사격을 진행했고 그 성공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기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시험 사격이라고 이번 발사를 북한 매체가 규정한 것은 자체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가 방사포의 핵심 기능인 연속 발사 능력을 확보한 것임을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중앙통신은 발표했고요. 시험 사격 결과에 대해서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사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발사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특히 추수감사절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것이 그러한 미국에 대한 압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연내라고 협의 기한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의가 정체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어떤 미국 측에서 양보하거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으면 모종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극단적인 시한을 두고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말 시한을 기억하고 무엇인가 북한에 대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추수감사절이라는 기간을 맞추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것이 일본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날 해외 파병 미군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깜짝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저녁 아프간을 방문해서 2시간 30분가량 머물면서 현지에 파병된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아프간 대통령과 짧은 양자회담도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번 방문은 아주 극비리 진행이 됐는데요. 동행 취재한 기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일정이 거의 끝날 때까지 보도가 금지됐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자신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았고 당시 이곳에서 연휴를 보낸 뒤 다음 달 1일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사전 배포한 일정에도
군인들과 영상통화만 잡혀져 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날아가서 아프간의 파병 장병들과 직접 대화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번 아프간 방문 소식이 주목을 끌고 있는 부분은 탈레반과의 평화협정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했기 때문인데요. 평화협상이 재개됐고 또 아프간에 파병된 미군 병력을 8,600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라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전쟁터에 나간 미군을 철수 또는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피력해 왔는데요. 실제로 지난 9월 탈레반과 미군 감축이 포함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다가 탈레반 테러 등이 이유가 되면서 그 일정을 취소한 바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탄핵할 태세인 가운데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 사령관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환호하는 군인들과 함께 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탄핵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현장에 가 있는 파병자들을 가서 위문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현지에 있는 파병 군인들이 대통령을 환호하는 모습을 언론으로 내비침으로써 대통령의 건재함 그리고 대통령이 아직도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지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인 셈이 들어간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텍사스주 남동부의 한 화학공장 단지에서 27일 큰 폭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인근 주민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CNN, 폭스뉴스, AP통신 등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은 27일 오전 1시 휴스턴 동쪽에 있는 제퍼슨 카운티의 포트 네체스에 있는 TPC 화학공장에서 일어났는데요. 공장 근로자 3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폭발의 위력 때문에 수마일 떨어진 가옥의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에는 불기둥이 치솟는 현장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와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제퍼슨 카운티 경찰은 실종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폭발은 50km 떨어진 곳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첫 폭발이 일어난 뒤에 12시간 만에 같은 TCP 화학공장 단지에서 두 번째 폭발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폭발은 첫 폭발보다는 강도가 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경찰은 공장 단지 인근 4마일 반경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약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원유 추출물인 부타딘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폭발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9억 톤의 부타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타딘은 고무 제품과 휘발유 첨가제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TPC 단지의 부타딘 생산량은 북미 전체 시장의 12%를 점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인 27일 이 중북부 지방과 서부 지역에 눈폭풍이 닥치면서 콜로라도주, 캘리포니아주 등도 영향권 안에 들어갔었죠. 이 때문에 28일 추수감사절인 28일 하루에만 항공기가 1,000편 가까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해당 지역이 눈폭풍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눈폭풍은 동부 해안 쪽으로 이동해서 뉴욕주 등에도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전국적인 겨울 한파와 홍수경보, 폭풍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각종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 32개 주에 크고 작은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연방당국은 이번 눈폭풍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의 숫자가 2천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눈폭풍을 몰고 온 저기압대가 대평원, 오대호, 동북부는 물론 로키 산맥과 북서부 일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일요일인 12월 1일까지 강설과 폭풍이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교사 부족 현상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엘라바마주 교육부가 한국에서 교사 인력을 데려올 전망입니다. 엘라바마주 교육감과 주 상원의원 등 18명의 대표단은 지난 10월 말 한국을 방문해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돌아왔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엘라바마 주정부의 노력에 동감하는 지방 교육감들과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한국에서 우수 교원을 충원해오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주로 수학과 과학, 이른바 스템 과목 교사들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과 일부 현직 교사들은 주 정부가 문제의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엘레바마주 교사들의 평균 연봉이 39,000달러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전국의 교사들 전체 평균 연봉은 6만 달러에 달합니다.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강화되지 않는 한 교사 부족 문제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교사를 데려올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교사직이 더욱 관심받을 수 있게 대우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엘라바마주의 경우에 실제로 의료보험이라든가 연금 적립 같은 그 베네핏에 대한 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교사 지원율이 저조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어 장벽의 문제도 질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폭스 TV는 어떤 학부모의 말을 인용을 해서 언어 장벽이 있으면 어쩌냐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엘라바마주 교육감 일행과 함께 한국을 함께 다녀온 조재익 애틀란타 한국교육원장은 한국에서 교사를 임명해 오는 사례가 미국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타주에서도 이미 있었던 일이라고 하고요. 조만간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되면 한국과 엘라바마주에서 공부하고 미국 현지에서 교사로 활동하는 한인들을 여럿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사회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이죠. 조지아텍 한인학생회 홈페이지가 지난 24일부터 불통이었습니다. 갑자기 접속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요. 그런데 한인학생회에서는 기존의 홈페이지를 복구하지 않고 새로운 웹사이트 주소로 바꿔서 임시 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새로 바뀐 주소는 gtksa.net.net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도메인 주소는 gtksa.org였었죠. org를 net로 변경한 것인데요.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한인학생회가 한인사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조지아텍 한인학생회 웹사이트는 애틀란타 한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애틀란타 한인 비즈니스들도 이곳에 광고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홈페이지 그리고 광고가 집행이 되고 있는 웹사이트가 불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접속되지 않는 이유도 설명이 없었고 도메인 주소가 바뀌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광고주들에게만 변경 사실을 알리는 정도로 멈춰섰다라는 것은 웹사이트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의 대표적인 자선단체가 40만 달러짜리 주택을 경품으로 내건 이벤트를 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선교 구제단체인 애틀란타 미션인데요. 2020년 1월 3일까지 일정액을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경품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5달러를 기부하면 경품권 2장, 25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경품권이 1장 주어지고요. 50달러면 5장, 75달러는 7장, 100달러면 10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500달러를 기부하게 되면 50장의 경품권을 받게 되는데요. 500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경품권은 50장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주택 건설 업체인 브록빌트 홈스와 가구 업체인 언더프라이스드 퍼니처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이벤트에는요. 애틀란타 다운타운 인근 웨스트 하일랜드 지역에 새로 지은 40만 6천 달러짜리 주택과 6천 달러 상당의 가구 상품권이 경품으로 내걸린 것입니다. 애틀란타 미션은 이번 기금 모금 이벤트를 통해서 쉘터 구축에 필요한 100만 달러를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4천여 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머무를 곳을 제공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오고 있는데 현재 애틀란타 미션이 가지고 있는 시설은 900명밖에 수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미션은 4,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쉘터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사실 수백만 달러가 소요되는 프로젝트인데 그중에서 100만 달러를 이번 기금 모금 이벤트를 통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웹사이트 atlantamission.org/sweepstakes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대표인데요. 일론 머스크 대표가 직접 테슬라가 새로 내놓은 사이버 트럭을 공개하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하고 나서 바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드X의 부사장인 선딥 마드라 씨가요, 일론 머스크에게 트위터를 보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이버 트럭과 포드가 다시 한번 힘겨루기를 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마드라 부사장의 제안에 차를 가져와라 라고 흔쾌히 대답을 했는데요. 사이버 트럭이 공개되던 날, 그날 시연회에서 제시된 동영상에는 사이버 트럭이 포드에서 만든 F-150 트럭을 이렇게 끌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F-150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엑셀레이터를 밟았지만은 바퀴는 헛돌고 스퀴드 마크만 길가에 생겼고 결국은 사이버 트럭이 F-150을 끌고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영상으로 제공이 됐는데요. 이 영상이 나오고 난 뒤에 일부 전문가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불공정한 힘겨루기였다. 만약에 F-150에 짐이 실어져서 풀리 로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그렇다면은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것이다. 그걸 아주 물리학적으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동영상도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심상치 않은 반발이 나오고 그러자 결국 포드X에서 다시 한번 힘겨루기를 해보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제안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대표가 진짜로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로 포드 회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드라 부사장의 트윗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테슬라는 말 많고 탈 많은 이번 시연회를 통해서 무려 20만 대가 넘는 예약 주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나저나 실제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포드의 F-150이 충분히 짐을 실은 상태에서 힘겨루기를 했을 때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도 무척 궁금해집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